6월 2일 9시거든요. 즉 저는 사실 이미 투표를 끝낸 상태입니다. 하는 투표를 이미 했고, 근데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 쇼츠 릴스 이런 거 보면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근데 음모론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겠어. 왜냐면 너무 이게 굉장히 핫한 키워드로 계속 올라오고 있고, 영상도 굉장히 그럴듯해. 전 이미 투표를 하지 않더라.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음모론들이 떠오를 때마다 진짜인 거 가짜인 거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게 하나 진짜면 큰일 난 일이고, 가짜라면 사람이 이렇게까 빠질 수가 있구나 생각이 드는 거. 근데 이 어떤 뉴스나 SBS든 YTN이든 뭐 MC 모든 뭐 이게 편향된 기억해지는 언론사에서도 그들을 보면 부정선거가 단순히 음모론으로 치부되기에는 굉장히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란 거죠. 그러나 이제 선거 전날이잖아요. 많은 것들을 알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좀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좀 찾아보려고 가장 먼저 일단 GPT를 한번 찾아왔습니다. 저도 GPT를 기존에 사용하는 유저거든요. 제 계정을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남아버리니까 답변이 굉장히 편향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녹화된 상태에서 이한테 물어보면 중립적으로 항상 대답을 하니까 이 인사이트를 한번 물어볼게요. 중립적인 게 아니라 자, 넌 어떻게 생각하는 행여나 내가 물어보는 그 키워드나 이런 것들이 편향될 수 있을까봐 좀 신중하게 나는 이쪽도 저쪽도 풀리지 않고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그리고 너 인사이트를 얘기해달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대한민국 있자가 부정선거에 대한 많은 입장들이 있는 너의 인사이트가 궁금해. 이쪽으로 대답하지 말고 한 가지 입장을 취해서 해줬으면 그 입장은 지극히 30조 합리적이고 할 수 입장으로 취해줬으면 좋겠어. 부정선거와 모든 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꽤나 많고 그 반대편도 꽤나 많아. 또 50% 진짜 이 상황에서 부정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란 증거가 발견되지 하더라도 주장들이 굉장히 가당하다면 조의 지지에 터무니없는 음모론이랑 별 베이스는 없는 주장이라면 그렇더라고 얘기해줬으면 나의 질문을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게 주이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너가 유권자라면 어느 쪽 의견이 설득력있게 조금 더 쪽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이 들려서 그 주장을 시하고 선거해 임할 것, 그렇게 이렇게 물어보면 괜찮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대선이 하루 남았어. 부정선거에 대한 많은 입장들이 있는데 뭐 인사이트가 궁금해. 근데 중립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한 가지 입장을 취해줬으면 좋겠어. 그 입장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그 입장은 합리적이고 타당할 수 있는 입장을 취해줬으면 좋겠어. 부정선거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나 많고 그 반대면도 꽤나 많아. 50대 50으로 치자. 이 상황에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굉장히 타당하다면 그쪽을 지지해주고, 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 그렇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나의 질문을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유권자라면 어느 쪽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서 그 점을 취하고 선거에 임할 것 같아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이야. 그리고 상당히 민감하면서도 중요하고 한편으로 매우 철학적인 커뮤니티들이 부정선거 의혹은 민주주의에서 반드시 검증돼야 할 사안이지만 현재까지 정황과 증거들을 종합해봤을 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음모론적인 성격이 강하다 입장을 취하겠어. 왜 나는 부정선거 없다고 생각하는가? 부정선거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지금까지도 제시되지 않았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의혹을 제기, 예를 들어서 사전 투표함과 본 투표함 간의 득표 비율 차이, QR 코드 조작 가능성, 분산 시스템의 긴 가능성,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유튜브나 쇼츠 리스트해요. 이러한 내용들을 선관위 직원들의 수상한 행동들, 이러한 주장들은 이간 타단이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 증거, 조작된 기계 조작자와 담긴 로그, 내부 고발자 증언 등이 부족하다.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분석 등 대부분 음모론적 전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고, 독립적인 검증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를
실이 혈통액 제시를 해야 주장이 타당하다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없다라고 하는 거죠. 표준인 신고권 일반적인 내기점. 두 번째, 제도적 기술적 허점은 감시의 문제이지 곧바로 부정의 증거는 라리.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은 복잡하고 많은 부분이 자동화돼 있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미카라 뭐 불신할 수 있다는 말 그게 전혀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불신과 부정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불신과 불신, 부정은 다르죠. 때문에 허점이 있다. 섭점이 있을 수 있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허점이 실제로 악용되었다. 악용되는 적이 이것이다. 이러면 부정이죠. 2, 3단계 중에서 지금까지 첫 번째 단계만 허점이 있다. 허점이 있다. 허점이 있다. 세 번째 단계인 결정적 속인 거는 없다. 그 문제는 있지만 어떤 부족이 될 수 있으면 어떤 그런 확실함이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두 번째도. 세 번째, 부정선거의 의혹이 정치적 불신을 막고 잘한다는 청한. 부정선거의 주장은 점점 패배한 쪽에서 제기되고 정치적 지지자들 사이에서 정당성 싸움으로 번지기 쉽다. 특정 세력이 민주적 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패배 책임을 외부 시스템으로 돌리는 경향은 역사적으로도 반복되었다. 미국의 2020 대선에서도 트럼프 지지자들의 스탑 더 실 운동이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법적 검증을 통과한 부정선거의 주장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그로 인해 미국 사회는 깊은 분열을 겪었다. 사실 제일 안타까운 지점이 여기에요. 우리나라는 이미 많이 분열되고 양극화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 어떠한 주장과 이런 것들로 계속 분열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든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좀 슬프긴 해요. 어쨌든 이 패배한 쪽에서 제기될 수밖에 없죠. 사실 승리한 사람 부정선거를 굳이 주장할 필요도 없고 주장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죠. 그래서 점점 패배한 쪽이 세게 된 게 맞는데 그 정당 싸움으로 번진다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한 시민 5명이 이젠 부정선거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정당에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한 정치인이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한번 제기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못 드는 것 같아. 특정 세력이 민주적 절차에 인정하지 않고 패배의 책임을 외부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은 이젠 선거 시스템이나 중국의 개입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불이라는 경향은 역사적으로도 반복되어 왔다. 트럼프 2020 되는데도 있었나 봐요. 검증을 통한 부정선거의 주장은 거의 없고 오히려 그로 인해 그쵸.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선거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투명성 강화와 검증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점에 100% 동의하다. 즉 계속 의심이 되고 그러한 반론이 나로부터 굉장히 많아지면 사람이 그러한 사람들 실제 많다고 하면 사회 불신이 깊어지잖아요. 그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법이나 검증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점엔 동의한다. 맞는 말이에요. 불신이 이렇게 클 정도면 선관위가 국민에게 더 명확하고 정교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이 분명한 책임이 있다. 이것도 이제 큰 문제잖아요. 선관위가 그동안 계속 입증을 했다. 아니면 입증이 와닿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모론을 치운 사람들 중에는 악의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도 있고 실제로 있겠죠. 완전히 극단으로 이렇게 버린 사람들이나 증거도 없이 그냥 완전히 믿어버린 사람들 있겠지만 일본 지지모로 민주주의를 걱정해서 문제를 제기한 선이 이거 진짜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 마음에는 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악의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들 제외하고 실제로 크게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을 부족해도 모론이라고 생각이 들기보다 진심으로 민주주의 걱정해서 문제를 제기한 선의 시민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이게 참 뭔가 사실 이게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이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민주주의를 걱정하기 때문에 체계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단순히 부정선거론자는 다 이상하고 다 치부해서는 안 되고 당연하죠. 과적 차원에서 제도와 시스템 신뢰를 높이는 투명한 개혁이 병행되어야 돼.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결론 내가 유권자라면 나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라는 입장을 취할 것이고 선거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특화하고 이후 민주적 절차에 참여할 것 같아. 부정선거의 주당 쪽은 현재까지 내게 합리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치적 불신을 낳는 산물로 보이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폐지할 생각은 없고 그들의 불신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투명성과 시민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믿어. 굉장히 합리적인 일반적인 결론이에요. 그런 있잖아요. 사실 이게 그런 지점도 봤거든요. 선관위에서 많은 재판을 저는 이제 이쪽이 치우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선관위에서 많은 재판을 했지만 특정할 만한 증거가 명확히 없어서 대법에서도 어떻게 보면 무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점도 오늘 대법도 매수된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뭐 대법도 못 믿는다. 가난되었다. 라는 주장도 있거든. 삐지마피 뭐 근거를 한 번 더 해봐봐. 합리적인 나름 합리적인 판단이니? 적인 판단일 수 있니? 뭐 대법 판결문 같은 거 있잖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추념자. 저도 이거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면 대법이나 헌재의 판결을 의심하는 순간 전 사회의 굉장히 불신이 자리매김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실제로 대법이나 헌재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의혹이 제시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한 어떤 시도나 이런 어떤 주장들이 믿게 되는 경향이 믿었다라는 이 잘부터 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아질수록 사회의 불신이나 믿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1심, 2심, 3심까지 가서 아무리 억울해도 마지막까지 간 그 판단에 있어서 통상 사람들은 억울해도 우리나라 법 시국하기 때문에 그 결론에 있어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는 말이죠. 이게 우리가 최소한으로 지키는 어떤 그런 약속 같은 거잖아요. 이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믿을 수가 없는 사회가 돼버리면 그 법에 따라 내려진 그 결론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데 왜 믿냐는 거. 법에 따라 내려진 판결도 못 믿는다면 법도 사실 주칠 수밖에 없는 판단이 내리기도 하지만 왜냐면 인간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나마 우리가 서로 한쪽에 치우친 사람끼리 싸우게 되면 공정하다라고 믿고 나아가고 거기 힘을 빌리는 게 법이잖아요. 재판이잖아요. 서로 양쪽으로 들고 있는 날 아니겠어요? 부통상 보면. 그런데 그 판단조차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구의식한다는 말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만약 그런 사회가 돼버리면 이거 어쩌면 진짜 큰 사회의 불신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전혀 이젠 어떤 것에서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문장이 좀 와닿네요. 아무튼 그러나 현재까지의 정보 법적 판단을 종합해보면 대법원의 판결이 매스되었거나 편향되었다는 주장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의 신뢰성 우리가 의심하는 거잖아요.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기관으로 판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그쵸. 이게 만약에 보장받지 못하면 치우친 판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검찰이야 정황들로 결론을 내리고 필요성이나 뭐 이런 얘기들도 요새 많잖아요. 될 수 있다라고 뭐 생각이 들긴 하는데 대체로 뭐 그렇다 하더라도 판결까지 가서는 이것들이 한번 다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남쪽 지정을 다시 또 들어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어쨌든 있잖아요. 그 때문에 공론감과 정의성 부당 반빙대 중요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는 구체적인 정보와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뭐 당연하겠죠. 감정적이거나 뭐 이런 걸로 판결이 나름을 내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대법원 판결이 베스트였거나 편향되었다는 시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은 건투 대법원의 선고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왔다. 이러한 판결들은 법률과 사실의 근거에 이루어졌으며 판결문은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검토할 수 있다. 판결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의 근거와 논리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판결의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합리적 판단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는 감정이나 선입견보다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적 근거로 바탕으로 판단해야 된다. 현재까지 대법원이 판결이 베스트였거나 편향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아. 따라서 이러한 시점은 합리적이고 상식단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대법원 판결이 베스트였거나 편향되었다는 구체적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지적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최대한 중립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GPT는 유권자라면 이거 부정선거 없다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새로 고치 말고 길게 물어봤는데 좀 짧게 한번 물어볼게요.